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등락을 보이다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약보합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진행됐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만큼 오늘은 두산과 로봇 관련주 일제히 빨간 상승 탄력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애플은 아이폰의 신형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압력이 어떻게 커갈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갈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우리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월요일인데 피부가 너무나 반짝반짝 광이 나십니다. 어떻게 그런 피부를 유지하시는지 비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비결이랄 건 딱히 없고요.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쉬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진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마우스 한번 잘못 놀리면 정말 큰 코 다치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 9월 달 시장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과 그리고 제가 오늘 왜 마우스를 클릭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한 종목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상승하기 위한 상승 기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상승 기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상승 기조가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승 기조처럼 액션만 보여주고 주가를 더 큰 폭으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 리스크를 굳이 감수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뚜렷하게 눈에 보였지만 제가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시장을 오전, 오후 다 지켜봤을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갭이 떴죠. 갭을 띄운 이후에 음봉을 깊게 빠뜨리면서 시장을 뭔가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처럼은 보여주고 있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재차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이 오늘 갭을 띄운 음봉이 시사하는 게 바닥 지지선을 높인 게 아니라 주가를 내리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관점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의 코스닥 지수의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온다면 그때 수급이 붙는 어떠한 테마가 있을 텐데
그 테마는 진입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시장을 견인했었던 건 무슨 테마였습니까? 바로 의료,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AI 테마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의료 AI와 로봇을 별개로 봐야 하느냐?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라면 로봇 따로, 의료 따로, AI 따로 가야 되는데 의료와 AI가 합쳐졌죠. 그런데 로봇과 AI가 또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와 로봇은 안 합쳐져 있습니까? 합쳐져 있죠. 그러면 의료와 로봇과 AI를 서로 같은 테마라고 엮어놓고 봤을 때 같은 테마 안에서 수급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방식은 로봇, 그리고 의료, 그리고 AI 서로가 돌고 돌 거란 말입니다. 돌고 도는 시장이 될 텐데 그중에 의료와 AI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의료 AI에서 들어가던 수급이 로봇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인지만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언제? 바로 코스닥의 오늘의 지수 고점을 돌파할 때에 이러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테마에 진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러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9월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장초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장초에 진입한 종목을 장 후반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히려 장 후반에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다른 종목을 진입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유는 장초에 주가를 올려놨다가 이탈하다가 지켜지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반대로 장초에 올렸던 것 이상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하다가 반등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이용해서 그 다음날 갭을 띄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사해드리긴 했지만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장은 너무나 높다는 거죠. 반등을 하기 위한 종목이 예를 들어 2,000 종목 중에 2종목, 3종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하락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라는 것을 베팅을 해보자면 확률 싸움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는 장초 매매는 가능하지만 절대 진입한 이후에 2시간 이상 종목을 보유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다만 테마의 지속성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테마로 두각될 가능성이 있는 테마는 미리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저점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YTN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 이 자리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9,400원 부근에서부터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올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내렸는데 9,400원을 깨니까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뭡니까? 진입자리죠. 진입자리. 매각의 이슈가 있을 때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까지 주식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언제 잡을 것이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가가 상승할 때 잡는 거겠지만 반응하고 대응하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로봇 관련주들 중에 오늘 대동이 또 한 번 주가를 올렸죠. 그리고 의료 AI 중에서도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테마라고 봤을 때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오죠, 이제. 그 관련주들 중에서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이 종목은 주가가 못 올라가지? 그런데 그중에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 있네? 기준봉이 조정봉이 나오면 이 종목은 괜찮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면 진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거기가 고점이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누가?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더 위에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 정도의 가격 구간에서 뭔가 눌리는 것 같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적정 주가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진입해서 이 구간, 공포의 구간을 그냥 넘어가고 하이패스로 지나가고 우리는 누군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이 자리,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의 적정 주가까지 올라갔을 때 광기의 자리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초에 아무리 주가를 올렸다가 뺀다 하더라도 무섭습니까? 예를 들어 유진로봇 설명을 드려보죠.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도 플러스 14%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쭉 빠졌어요. 플러스 6%입니다. 무섭습니까? 수익권인데 뭐가 무섭죠? 여기에 로봇 관련 테마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뉴로메카 올라갔죠. 레인보 로보틱스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엄청나게 증가했죠. 그러면 로봇 관련주에 아직까지 투자는 좋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중에 대장주가 아닌 부대장주가 아닌 관련주들 안에서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돌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뉴로메카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뭐 올라가겠습니까? 대동 올라가겠죠. 대동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뭐 올라가겠습니까? 유진로봇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 때 이미 겪으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재 시장의 테마 안에서 자금이 돌고 있으면 다른 테마로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에 접목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려우시다면 꼭 저한테 내용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제 5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항상 설명드리는 거 한 번 더 1차, 2차 상승을 한 이후에 주가가 2차 상승 이후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퐁당 빠진다면 그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인데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기준봉이 뜨고 그 기준봉이 나온 다음 봉에서 종가를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 위의 가격 구간이라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온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 저항선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광색 빛기둥까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검은색 지지저항선이 있는데 검은색 지지저항선은 언제든 저항선이 되기도 지지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가가 내려갈 때 지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손절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검은색 저항선 아래에서 매수했다면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검은색 저항선을 분할 매도의 자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도 가장 잘 맞는 차트의 분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원칙 뭐였습니까?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승 추세로 보여지는 자리들은 많습니다만 그 상승 추세로 보여줄 때에 우리는 기준봉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준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기준봉인데 기법을 통해서 매매하실 때에는 황금색 빛기둥만 뜨기 때문에 기준봉을 과거 시점으로 가서 찾아봐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토르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찾느냐?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거기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이 세 번째 선결 조건입니다. 뭡니까?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하는 겁니다. 기준봉으로부터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자리가 와줘야 되겠죠. 그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안 되는 이유는 거래량은 줄어들었으나 뭐가 부족합니까? 상승폭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땠습니까? 거래량은 수반됐지만 기준봉의 종가보다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황금색 빗기둥이 떴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다음 날 연속적으로 황금색 빗기둥이 떴으면 기준봉을 과거 시점으로부터 찾아봐야겠죠. 첫째 날 보니까 거래량이 붙었네요. 둘째 날로 가보니까 거래량이 줄어 있으니 이날이 기준봉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준봉은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평소보다 큰 폭의 거래량이 붙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을 만족했으니 기준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진입하던 날의 캔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기준봉보다 줄어든 거래량과 기준봉의 종가보다 높은 캔들의 모양, 주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이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날인데, 자, 보시면 캔들이 누워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날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래서 처음 진입했을 때에 그 다음날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이 뜬다면 우리가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데, 상한가를 갔으니 추가 매수는 안 됐을 것이고 우리가 진입한 가격 이후로 상한가에 갔으니 그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시세를 한 번 더 노려보는 겁니다. 비중을 늘릴 수 없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비중 안에서 핸들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보자면 그 원인이 바로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미리 읽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종가 베팅을 해야 하느냐? 왜 종가 베팅으로만 진입을 해야 하느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량이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초가의 장초에 토르 빗기둥이 떴다고 그 종목이 6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거래량이 죽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전에 오후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종가에 거래량이 많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의 시간을 말을 하는데 주식 용어로는 장중 동시효과라고 합니다. 이 10분 동안 매매하는 이유는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 20분까지 빗기둥이 남아 있다면 그 종목은 3시 30분에도 3시 20분에 혹은 그날의 적정 가격인 전일의 종가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마감하려고 한다면 그 종목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시 20분에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가면 지정가 주문을 넣었을 때는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유형을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색선과 그리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보시죠.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가 베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종가 베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종목은 어떻게 골라야 할지 어려우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종목 전략과
방법과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리뷰에 대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첫 번째 종목은 스맥인데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이나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여러 번이나. 그리고 진입 자리도 너무 괜찮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종목인데 9월 1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습니다. 공작기계, 자동화 장비, 산업용 로봇, 이동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폐배터리 관련입니다.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아직까지 대기업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는 준비 과정은 있으나 아직까지 서류상이에요. 무언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 시장은 2차 전지 시장만큼이나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폐배터리 시장을 점유한다면 그 기업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진입해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을 이미 개발 완료했습니다. 폐배터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폐배터리가 왜 위험하고 왜 중요하고 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2028년까지 뭐가 있습니까? 리튬의 가격이 점차 내려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왜입니까? 과잉 공급 때문이죠. 그러면 리튬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리사이클 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품들로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리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산맥을 깎고 채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 자, 두 번째. 폐배터리만을 놓고 봤을 때 폐배터리의 가장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연소가 될 때까지 화재가 멈추질 않는다라는 위험이 있죠. 이것은 수소자동차와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자동차는 한 번의 폭발로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지만 2차 전지는 인명피해의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광범위한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과 그리고 한 가지 더 화재를 당장에 전소시킬 수 있는 화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차량을 들어서 수조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게 실현 불가능하겠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상황에 레카차가 와서 견인차가 와서 차를 찝어서 수조에 집어넣으려면 그 수조의 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수조 차량을 만들어야겠죠. 그 수조 차량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국가에서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으니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폐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날 위험성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폐배터리를 운송할 때 배터리에 폭발이 생긴다면 그것은 수소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운송하는 작업, 그리고 폐배터리를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폐배터리의 사용성을 판단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운송하는 업체 하나 필요하겠죠? 거기에 뭡니까? 운송해서 분류하는 거 사람이 못하니까 로봇이 해야겠죠. 로봇이. 그렇죠? 그러면 분류해서 소각해야 되는 배터리와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나눠서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다시 보내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소각할 배터리를 한 번 더 운송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폐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상황을 모두 다 직결시킨 이후에 마지막 폐배터리를 폐기 처분할 때에 그 폐기 처분된 것은 리사이클이 불가능하느냐? 이것도 누군가가 연구 개발해서 사업화한다면 이 또한 아이템이 되겠죠. 하지만 폐배터리에서만큼은 리사이클 정책은 배터리화 시키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부속물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시사했었던 건 내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슬슬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스맥은 폐배터리 시장 제가 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흘러간다면 지금 주가는 적정 주가가 아니에요. 지금 수급으로 올라간 이 가격은 적정 주가가 아니라 바닥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AI 엣지 컴퓨팅 산업 로봇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폐배터리와 AI 두 가지로 엮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뭡니까? 기본 골지는 로봇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스맥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10월 코스피 상장 예정인 두산 로보틱스의 수혜 기대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다만 로봇주 중에 누군 올라가고 누군 안 올라갈 텐데 거의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 적정 주가 가격 구간에서 꿈의 수급이 붙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에서 나온 수급이 다른 기업들로 들어갈 텐데 스맥,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맥 언제 포착했느냐? 9월 1일 날 포착을 했는데 벌써 83%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종가입니다, 종가. 고가가 아니라 종가예요, 종가.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끝일까요? 못 올라갈까요? 우리가 포착했던 자리는 너무나 예술적인 자리였지만 못 올라갈까요? 거래량이 붙어서? 왜요? 오늘 전고점 갈아치웠는데 전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세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가격 구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다음에 진입하시는 건 오를 수 있으나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외에는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오후에 반납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스맥에 대한 설명 너무 길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유정 앵커님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으시죠? 지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핫했던 스맥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또 우리 토르신호로 포착이 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조건 검색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시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주에 언급해 주신 바이오 인프라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갈 건데요. 바이오 인프라는 짧게 갈 건데요. 자, 바이오 인프라입니다. 바이오 인프라는 9월 8일 날 이거 9월 달에 진짜 드릴 말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왜? 9월 달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토리기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 암과 치매,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임플란트 소재를 4년 내에 중국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 이 목표치는 기간을 길게 잡아놓은 것도 참 잘한 거지만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노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소재 S제약사의 임상 이상 원료 이달 공급 개시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기업이 바로 바이오 인프라인데 자, 9월 8일 날 언제입니까? 바로 지난주 금요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핑크색 지지선 계속 내려와주는 이 자리에 진입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뭡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된다면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입해서 나온 수익률 하루 만에 고작 7%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겠습니까? 위에가 열려 있는데 어디까지 열려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선들, 자 보세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찝을 겁니다. 여기 고점이 보이시죠? 그리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부딪혔던 가격 구간, 그 다음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고점까지 총 3군데를 나눠서 저항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켜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겠죠. 왜입니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상승폭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시사의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는 이미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60%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만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권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 바닥권 중요하죠. 하지만 박스권의 안에 있는 중간 가격일 뿐입니다. 중간 가격. 오늘의 고점 구간과도 연결이 되는데 박스의 중단이에요. 그러면 박스권에 진입한 종목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못 오더라도 상단 그 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가격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바이오 인프라는 아직까지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베팅 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가볼까 하는데요. 유정앵커님,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이 디지캡인데, 디지캡은 테마가 2개가 엮여 있습니다.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보안 관련주가 엮여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정치 쪽으로 또 엮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안 관련주 지난주에 유정앵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네. 워낙 많은 말씀을 드려서 어떤 말씀 드렸을까요? K보안 관련주를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이 남아요. 시황 설명하실 때. 그 관련주가 바로 디지캡입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주도 엮여 있죠. 하지만 정치 색깔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정치 관련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 벌 수 있는 방법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 수급은 곧 뭡니까?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수급의 수익 방법이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태여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초전도체 같은 테마라고 바라보시고 종목만 잘 잡아가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디지캡이 하고 있는 건 첫 번째, 콘텐츠 보안 및 방송 서비스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거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를 했죠. 뭡니까? K보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산이 1조 원을 좀 넘게 투입한다라고 해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무형물이죠. 무형물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문가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서버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은 확실하게 보안을 완성시킨 이후에나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 외에는 전문가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형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인건비가 들어간 만큼 무언가가 나와 주어야만 할 텐데, 우리나라 해킹의 세계 강대국 중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너무나 잘 다루죠. 게임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민족의 수는 적지만 그만큼 잘하는 것들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보안 관련주는 드림 시큐리티, 최근에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라온 시큐어, 그리고 시큐레터 등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정치 관련주 뭐뭐 봐야 되느냐, 태양금속, 노을, 부방, 체시스 등이 있는데 관련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안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는 뭡니까? 어디죠?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하는데, 2번이나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고, 자, 두 번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거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정 주가를 3,000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부의 어떤 혹은 은행의 어떤 보안 체계를 이용해 보셨으면 이 라온시큐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실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보안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꽤 손꼽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태양금속. 이 말도 안 되는 수급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테마 때문입니다. 테마 때문. 근데 1차 테마에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 관련주의 1차 테마는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테마로서 분류가 된 이후에 바닥에서 지지할 때 이때 야금야금 모아가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모아가다가 2차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1차 상승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거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노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마찬가지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하게 올라가고 12,490원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키 맞추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관련주 중에서 키 맞추기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금요일날 이렇게 뺐는데 오늘 갭 뛰어서 다시 올린다고? 뭡니까? 수급과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으니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지캡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디지캡, 이빨이 빠져있는 가격 구간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나요? 이빨이 빠져있는 가격 구간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나요? 이 가격 구간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 돌파하면 하이패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로 올라갈 때 저항을 받는 구간이 한 군데 존재하니 그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만 봐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 뭡니까? 아직도 자리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 종목은 지금도 진입하기 좋고, 제가 포착했었던 가격은 6,140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보다 낮은 자리면 언제든지 진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제가 방송에 이 종목을 리뷰 종목으로 들고 나오는 시점부터는 6,140원 아래로 내려가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시세를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 거고요. 시세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탈해도 우리는 이미 수익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에만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리뷰 종목으로 디지캡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디지캡은 보시면 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볼 텐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아는 기업이에요. 뭡니까? 모바일 게임 관련주 중에 대표 게임 바로 쿠키런. 이거는 우리 어머니도 아시고 아버지도 아시고 우리 형도 아는 종목. 우리 형이 50이 넘었는데 우리 형도 하는 게임. 형님 누님들도 하시는 게임 바로 쿠키런. 근데 이 쿠키런은 왜 중국 앱마켓 예약 순위 그리고 인기 검색어 순위가 1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 지난 8월 24일 날 출시된 브릭시티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했죠. 이 굳건한 시장에서 1위를 만들었다는 게 단기적으로 출시에 대한 여파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1등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앱스토어에 7월 달성을 했다라는 거. 지난 5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연속으로. 왜? 쿠키런밖에 없었거든요. 쿠키런밖에. 그런데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냐? 흑자가 됐다. 흑자로 전환됐다.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뭡니까? 무슨 수급이 붙는다 그랬습니까?
턴어라운드 때에만 진입하는 수급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를 한 번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주 컴투스, 모비릭스, 액토즈 소프트, 펄어비스 등 다 게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죠. 자, 그러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진짜 컴투스 좋아했는데 주가는 지금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나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무형물의 회사들이 보통 다 이래요. 왜입니까? 부도가 나면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유형물의 회사들은 부도가 나면 공장 기계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무형물의 회사들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진입할 수밖에 없는데, 컴투스는 진입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모비릭스는 어떻습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되긴 했지만 3% 수익 구간이 오긴 했지만 주가가 다시 눌린다. 그러면 모비릭스는 퐁! 한 번 수익을 냈죠. 당! 그 다음에 퐁의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바로 모비릭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는 퐁당퐁당의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큰 폭이 아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포착되는 자리가 온다면 우리는 그때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모비릭스라는 것이고, 자, 액토즈 소프트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지만 마찬가지로 저가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토리 기법이 포착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안 나올 겁니다. 왜? 고점 가격 구간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거죠. 이 가격 넘기 전에는 우리 이 종목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넘으러 갈 때 기법이 포착된다면 땡큐. 왜? 이 저항선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으니까. 맞겠죠? 자, 그래서 액토즈 소프트도 당장에는 단기간에는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데브 시스터즈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을 만들었고, 바닥을 만들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뭐 보고 들어갑니까? 뭐 보고? 기법에 포착이 됐기 때문이에요. 기법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흑자 전환 배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흑자로 전환되는 건 4분기 결과 발표돼야죠. 그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 흑자인지 적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죠? 하지만 주가를 올린다는 건 의미하는 게 매출액이 증가됐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매출액이 증가됐으니까 이 종목 한번 튀어 올려도 된다라고 누군가가 생각했으니까 주가를 올리려다가 저한테 들켜가지고 빗기둥이 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빗기둥이 떴던 가격 52,200원 종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저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는 내일도 52,200원 아래라면 모레도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추가 매수할 필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 그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의 수익만 한번 꿰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정 앵커님 또 한번 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 혼자 떠들면 시청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그렇죠? 제가 너무 진중하게 얘기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유정 앵커님 이쁜 얼굴 한번 보고 다시 저한테 넘어오도록 하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데브 시스터즈 52,200원 아래라면 진입해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차트에 푹 빠져서 골라주신 종목들 그동안 화려한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상승률 탑5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최고가 기준 18.85%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VT 최고가 기준 34.5%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8월 24일 언급해 주신 마이크로 컨텍솔 42.4%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파스넷 최고가 기준 53.34%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1위는 유바이오로직스로 매수가 7,750원 기준 상승률 57.81%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토르 수식, 토르 검색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토르 수식은 뭐고 토르 검색기는 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은 어떤 종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대입해 봤을 때 오색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지지와 저항선을 이해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건 검색식은 뭐냐면 토르 종목과 메가토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진입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조건 검색기에 포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착이 된 종목이 종가까지 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이점이 되는 건 뭡니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왜? 3시 20분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는데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근데 상한가 인근까지 와 있다.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시 20분에 포착을 했을 때 이미 상한가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은 진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 검색기를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색선의 지지저항선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매수한 종목이 얼만큼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잡은 자리가 너무 고점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고, 자, 그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제가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아직 팔자리 아니다, 혹은 손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하시지, 보시면 종목들에 대한 문의가 너무나 많아요.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왜입니까? 이미 물려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 있고 이 상황들을 돌파하지 못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과연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늦어서 빨리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께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포착이 되면 오늘처럼 마우스를 안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마우스를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검색기와 수식 그리고 자료집을 받으실 텐데, 자, 자료집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 자료집을 못 받으셨으니까 자, 이 다시 보기는 제가 보여드리고는 싶지만 살짝만 맛보기로만, 자, STX 어떻죠?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이유 제가 우리 노란톡방 여러분들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꼭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STX가 거래 정지가 되고 있는 것은 뉴스만 찾아봐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정 앵커님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STX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검색기와 수식까지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 10분 동안 진행되는 종가 베팅, 성공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디지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산업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예산 1조 1천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앞으로의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데브시스터즈, 모바일 게임 관련주로 지난 5분기 연속 적자에서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횡보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